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현재 대한민국 정착 5년차 접어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가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대 4학년 뮤지컬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여자 속옷을 북한에서 부르는 말? 우리가 분단된 지 80년이 됐거든요, 올해로. 근데 같은 민족인데 다른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남이 기분 안 나쁘게 그냥 돌려서 얘기를 하고 돌려서 거절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립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살면서 이게 성격이 좀 직설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솔직하다라고 하는데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은 외래어를 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딱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소연 씨 오셔서 고생했어요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탈북민들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제 밥 사주지? 언제 같이 밥 먹는다는 거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인사말이인 거고, 또 이제 북한에서는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문수라고 해요. 문수. 근데 한국은 막 사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백화점 가서 뭐 신발을 구경한다던가 뭐 신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수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못 알아들어요. 뭐 이 브레이지요? 브레이지어도 뭐 외래어잖아요. 근데 북한은 말로 좀 그런데 뭐 가슴띠, 젖싸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젊은 청년이 뭔가 촌스럽게 말을 한다. 이게 딱 봐도 북한 사람인 거죠. 썸남에게 탈북 들킨 썰?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썸 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북한 사람이란 걸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때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는데 제가 계속 이럽다라고 했나 봐요. 이롭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 사실 북한에서 왔어 그랬더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내 뒷조사했니? 근데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롭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언어 차이 때문에, 그리고 막 카톡을 하다가도 뭐 가뿐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그 인분으로 비료 역할을 많이 해요. 자꾸 가뿐싸 해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인가? 분을 싸야 되니까 막 그런 생각을 혼자서 이제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그때는 이게 왜?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국정원도 몰랐던 이 단어? 많이 달랐던 건 있었어요. 국정원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탈북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버스를 타고 남산타워를 간대요. 근데 점심 메뉴를 뭐 먹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하나같이 불고기요! 라고 하나같이 외쳐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점심에는 불고기를 먹는 겁니다! 라고 해서 겨우 도착을 딱 했어요. 메뉴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뭐라 그럴까, 범벅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소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먹고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자기네가 먹고 싶었던 메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불고기는 소를 범벅인, 이제 양념에 범벅인 게 불고기고, 북한에서 불고기는 삼겹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에다 구운 고기라고 해서 불고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었던 음식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 언어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오해받았던 일들이 있었죠. 전혀 다른 메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몇 개월 동안 배를 좀 기름에 채우다 보니까 이게 불고기 먹고 싶은데 다들 다 실망했어요. 다 불고기 먹고 싶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북한, 다른 분위기의 명절?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게 있는 게, 한국에서는 뭐 무슨 데이 뭐 커플끼리도 막 데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걸 다 언제 다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명절이 딱 그 추석, 그다음에 38 분여절, 그리고 설날 이렇게밖에 없고, 김씨일과 생일, 네, 그게 딱 끼워져 있어요. 근데 솔직히 한국은 거의 뭐 매일과 같이 명절 분위기죠. 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근데 북한에서는 그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기다리게 돼요.
왜냐면 일을 하고 맨날 쫄쫄 굶다가 그날만큼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크게 느껴지는데, 한국은 거의 매일과 같이 명절이다 보니까 뭐 설날 분위기도 그렇게 막 북한처럼 이렇게 나지는 않고, 추석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점. 남남북녀 진짜인가?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남남북녀가 그런 말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인정 안 하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의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요. 미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고, 북한에서는 미의 기준이 어떠냐면 좀 덩글덩글한 상, 리설주 같은 그런 얼굴상이 미인이에요. 정말 핵미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살쪘다고 하거든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좀 여성들도 얼굴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좀 둥글둥글하고 좀 머리도 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오니까 자꾸마다 얼굴이 너무 작으세요 이래요.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 자꾸 얼굴 작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북한에서는 얼굴 작다고 하면 야, 너 머리에 든 게 없어. 머리가 너무 작아서 머리에 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크고 좀 둥글둥글한 상이 미인상이고, 한국은 좀 얼굴이 작고 V라인 그런 상이 좀 미인상이다. 그리고 또 꽃밭도 가꿔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꾸미고 하니까 좀 이뻐지긴 하는 그런 차이고, 또 남자들도 한국은 뭐 좀 마르고 좀 근육도 좀 있고 이런 남자애들이 좀 미남상이라고 하면, 북한에는 살짝 좀 김정은 같은 상이 좀 미남상이에요. 왜냐면 배도 조금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좀 기름이 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집은 그래도 잘 사는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상들이 인기가 북한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부대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김정은 같은 상이 그래도 좀 인기상이다 하니까 갑자기 막 거의 150kg, 막 200kg 되는 군인이 딱 일어서더니, 강사님, 그러면 저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인기상인가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고, 이게 문화 차이였던 것 같아요. 한민족이긴 하네. 느꼈던 부분? 빨리빨리는 정말 한민족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한번 딱 갔었는데, 와, 속이 뒤집어져서 못 살겠는 거예요. 아니, 걸어가는 것도 뚱짓뚱짓하며 겁나 느리게 걸고, 식사하시는 것도 그냥 한국 사람들은 뭐가 딱 바지에 떨어지고 나면 어머 어떡해 하고 빨리빨리 닦아버리는데, 그냥 먹고 뚝 흘리면 그래도 툭 이렇게 쳐버리고, 막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계산할 때도 막 수다를 떨어요. 막 계산하시는 분한테. 옆에 지금 줄 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서 야, 너 대한민국이면 잘렸다 너.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좀 유해 보이지만, 느릿느릿해 보이지만 안 느릿느릿해요.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 도로에서 가장 충격받은 이것. 저는 평양 말고 이제 지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거리를 걸어가면 뭐 흙과 돌이 거의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길들이에요. 그리고 그 불빛이 한국에는 도로마다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조명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까맣거든요, 길이. 그리고 한국에서 와서 제가 충격 먹었던 게 있는 게,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쫙 가는데 여름이었어요. 너무나도 더운 날이었는데 도로에 갑자기 물이 쫙 이렇게 그 구멍구멍마다 물이 쫙 뿜어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까 도로를 식혀준다고. 너무 충격 먹었어요. 아니, 물이 이렇게 귀한 물인데 저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길이 항상 그냥 흙과 돌멩이들만 있다 보니까 신발도 막 한두 달 신으면 다 빵꾸 나고 막 구멍 나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새 신발을 신고 싶어도 구멍을 안 나니까, 신발이 깨지지 않으니까 이제 잘 바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차길도 정말 잘 되어 있지만 그 옆에 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봉. 그런 것들이 쫙 있는 것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와 그냥 한국 지금의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탈북 소녀가 한국에서 만난 귀인? 제가 한국에 와서 감사했던 분이 이제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어느 날 쇼핑을 갔는데 저를 이렇게 막 부르시더니, 그러니까 신발 가게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신발, 이쁜 신발 빨간색 힐을 주셨어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짜로 주냐 하니까, 이만가 프로그램을 봤는데 팬이 됐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면서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 이모랑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서 지지해 주시고 지금도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오늘 하루 너가 배 고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막 데려가가지고 막 소고기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인연이 계속되어 있거든요. 생일도 계속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부모의 복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복은 참 많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되고 물론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이쁘게 봐주는 부분 편견 없이 사랑해주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건강 적신호 김정은 반란 일어날 가능성. 실제로 지금 김정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건 맞아요. 신체도 엄청나게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얼굴 봐도 건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 김주혜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내세워서 막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주는 것은 주민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샛별 여장군이라니 뭐 향도의 별이라니 칭하면서 이렇게 자기 딸을 계속적으로 내세우는데 그런 부분도 정치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김정은이 요즘 특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MZ세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 대한민국의 한류를 정말 많이 접했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잘 아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김정은도 법을 만들어서 막 오빠 금지법까지 내세워가지고 오빠라고 하면 사형이에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 안타깝긴 하죠. 뭐 최근 몇 년 안에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나라 상황 속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또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있는 게 북한은 그 3명에 1명은 이제 감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입을 잘못 놀리면 나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또한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북한에서는 8천까지 처형을 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내 입 하나 잘못 놀리고 내 행동 하나 잘못한 이유로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친척이 피해 볼 수도 있는 확률도 높다 보니까 그래서 감히 반란을 못 일으킬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일으킬 확률과 안 일으킬 확률은 안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탈북민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병? 북한에서는 저희 옆에 집에 이제 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 2명에다가 아버지 엄마였는데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외상을 쳐가지고 쌀 이렇게 바꿔서 고기 해가지고 4식구가 먹고 나서 다음날 시체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쥐약을 타가지고 사를 한 거예요. 아, 내일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게 북한 주민들의 고민이라면 대한민국은 이미 먹을 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게 배가 채워지면 다른 생각을 한다고 북한에서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북한에서는 배고픔이 제일 큰 고통이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게 제일 큰 고통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배가 부른 거보다는 이게 육체가 건강한 거보다는 배가 부르니까 다른 거를 바라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번 북한에 가서 한 반년만 살다 오면은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루하루 새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탈북민에게 통일이란? 탈북민들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는 좀 가치관도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당장 통일을 시켜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았고 다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육이 있어야 되고 서로 북한에 대해서 알고 남한에 대해서 알고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통일이 될까라는 의문점도 있고 탈북민들의 그런 시점을 봤을 때는 그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먼저 성공을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저 북한 땅에도 이런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그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면 통일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11살 때 겪었던 그런 아픔들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각,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북한 땅에서 그렇게 겪고 있다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2003년도 때가 아사자가 정말 많이 속출했거든요. 그게 지금이 더 많다라는 게 나는 그게 더 속상한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이 거의 다 돼가는 탈북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오면 가족들이 북한 땅에 남아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특히 설날
설날이나 명절 때 되면 굉장히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탈북민들도 한국에 와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래 우리가 처음 탈북했을 때 그 결심 나는 배고파서 탈북하고 갈 곳이 없어서 탈북하지만 그 과정을 이미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약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같은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한반도의 그 윗동네는 누군가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주고 나가고 있고 하는 부분을 한 번씩은 생각해 주시면서 좀 내일을 좀 더 맞이하고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살아서 정말 좋은 미래를 더 꿈꾸면서 나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